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CJ 대한통운과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그리고 현대모비스 둘 다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저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전부터도 이미 어느 정도 저조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두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뭐 기사를 통해서 따로 이제 공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간단하게 기사를 통해서 두 종목의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대한통운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한통운을 보면은 물동량 증가, 그 다음에 배송비 현실화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1,000억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게 이제 8일날 공시가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나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실적이 이제 뭐 좋아도 이제 선반영이다 해서 주가가 빠지는 케이스도 있고, 또 이제 실적이 부진하면 부진한 대로 실적 안 좋다고 그대로 또 빠지는 케이스가 있고, 또 실적이 부합하면 그거대로 또 이제 시장 전망치, 증권사들 예측치에 부합하면 그거대로 이제 실망감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이제 갖다 붙이면 약간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또 미래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땡겨와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실적이 나온 이후에 이제 더 저조해질지를 미리 걱정하면서 주가가 빠진 케이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실적이 안 나왔을 경우에 또 좋게 나왔는데 빠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빠지는 케이스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갖다 붙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결국에 그런 가운데서 결국 수급적인 부분이 그러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많이 주고 있고, 실제 어쨌든 이제 주식이라는 게 어떠한 이슈가 있고 해서 뭐 주가가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 그것을 새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의 돈이 투입되고 돈이 빠지고 뭐 그런 흐름에 따라서 결국 움직이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수급을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을 잘 났고, 매출 대비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영업이익률 퍼센테이지적인 부분도 좋게 뭐 증가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이 물류 쪽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뭐 풀필먼트라든지 어쨌든 이제 뭔가 투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뭐 기존에는 어쨌든 뭐 물류 이렇게 라인들 어느 정도 구축해 놓은 거 계속적으로 돌리면 되는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택배사가 물건을 대신 보관해주고 그것을 이제 주문 들어오면 바로 택배사가 쏴주는 뭐 그런 풀필먼트 서비스도 하고 하다 보니까 투자가 좀 많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최근에 뭐 실적에 정말 크게 마이너스 되는 뭐 비용이 많이 뭐 발생하는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또 최근에 뭐 차를 또 새로 인도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으면서 뭐 앞으로 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물론 또 추가로 이제 물동량이 증가에 따라 뭐 실적이 더 좋아질 여지는 있지만, 양쪽의 측면이 있는 분야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어쨌든 실적이 나쁘진 않았다, 그렇지만 주가는 현재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현대모비스로 넘어가서 보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대표적인 뭐 자동차 완성차 및 뭐 부품사들 가운데,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현대위와 현대모비스 가운데 좀 약간 뭐랄까요, 뭐 아픈 손가락?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항상 이제 뭔가 무게감은 있는데 가장 좀 뭐 뭔가 이슈를 받더라도 잘 못 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의 종목이지 않을까,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이 드는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10월 달에 이제 3분기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아예 안 좋게 나온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뭐 빠지는, 물론 매출이야 작년이랑 비슷했는데, 그리고 단기 순이익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깎여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깎여 나갔다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딴 거에서 돈을 더 벌어서 이제 영업이익이 합쳐져서 순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매출이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깎였다는 것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됐다라고도 뭐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뭐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밤에 이제 뭐 현대차 관련해서 다양한 뭐 긍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뭐 서울이라 또 딴 데서 이제 또 이제 자율주행 뭐 택시에 대한 뭐 시범 서비스를 내년에 뭐 내후년에 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그러한 뭐 기대감 없이 거의 뭐
완성차 쪽도 그렇고 현대차, 뭐 기아차, 물론 기아 쪽, 기아 그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 시장이 오늘 좀 부진을 했던 시가가 개파락 출발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시가 위로 좀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진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현대모비스가 가장 뭐 부진하고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안 좋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일단 차트적으로 두 종목 넘어가서 보면,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 현대 그 CJ 대한통 같은 경우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잡아줬어요. 잡아주고 다시 뭐 여기서 20일 이동평균선 살짝 뚫었다가 미끄러지는 흐름이 나왔고, 이때가 이제 8일날 이날 이제 이날 제가 뭐 무료방, 제가 운영하는 무료방에도 살짝 뭐 장중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공매도 흐름이 좀 보였다, 호가창에서. 그래서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 뭐 이날 보시면 공매도 비율이 27%가 발생을 했습니다. 총 거래량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부담이 됐던 것도 작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공매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매도 자체가 뭐 바로 뭐 시장가로 이제 매도를 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호가를 이제 막으면서 주가를 그러니까 막 간등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뭐 벽으로서 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한 흐름이 연출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 오늘 저가 갱신이 또 발생을 한 흐름이 있어서, 이 저가 흐름을 이제 오늘의 이제 저점을 딱 잡고서 여기서 살짝 돌려주고 이렇게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또 깨물고 내려갈 것이냐가 관림길에 있는 그러한 흐름의 위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지금 보시면 계속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쪽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레벨 다운이 계속적으로 되면서 내려오고 쭉쭉 되면서 여기 찔러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이제 처음에 이제 120 이동평균선은 이제 작년 이제 3월에 뚫고 올라온 부근 자리까지 좀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 지금 이 구간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올라갈 때 올라가게 될 경우에 이제 강력한 매물로서 작용하는 부분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하락의 연속적인 하락이 계속적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막바지의 이제 하락 아니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거래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공매도 비중이 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8일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저가 라인이라든지 뭐 추가로 조금 더 보더라도 13만 5천 원에 대한 이탈을 없는 선에서 이제 뭐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급적 미보유자 입장에서 관망하고 일단 20일 이동평균선 안착하는 것까지 본 다음에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보시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부진을 했고, 차트 크게 볼까요? 크게 보면 이제 이때 뭐 애플카 뭐 그런 이슈 있을 때 움직임이 화려하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같이 기아랑 같이 흐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주가가 흐름이 나오고, 또다시 여기를 깨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매도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최근에 뭐 두 자릿수가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뭐 거래량 자체가 조금 있다 보니까 CJ 대한통운에 대비해서 그 공매도 거래 대금 자체는 뭐 조금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키움증권 기준으로 했을 때 신용한도 초과인 상태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십자 캔들을 좀 오늘 만들어줬어요. 십자 캔들을 이렇게 매도와 매수의 힘이 균형을 좀 이루어주는 캔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이 균형이 어느 쪽으로 깨지느냐, 다시 한번 밑으로 깨진다면 지금 이러한 하락을 한 번 더 때려 맞을 가능성이 있겠고, 만약에 올라준다면 조금은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아주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최근 뭐 이런 구간에서는 또 공매도가 심했던 것으로 또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 종목 역시나 최소한 20일 이동평균선 안착한 다음에 보는 게 낫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대모비스보다는 어지간하면 뭐 현대위아 쪽을 보거나 아니면은 아예 뭐 완성차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현대위아가 뭐 시장이 좀 부진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좋으면서 좀 잘 흘러가는 케이스도 꽤 있었거든요. 현대모비스보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대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현대모비스도 역시나 일단 뭐 CJ 대한통운처럼 미보유자 입장에서 관망을 하고, 나중에 좀 올라온 다음에 확실하게 안착을 한 다음에 22 이동평균선에 안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확인하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도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주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